무효행의 추인을 좀 볼까요? 그럼 책으로 이제 206페이지입니다. 206. 무효행의 추인 찾았어요? 얘는 또 중간에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먼저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 무효인 놈을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효의 말 만들어내지 말고 무효의 재생이라고 하고 여기에 3개 있다는 거예요. 3개. 첫 번째가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이게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했을 때 입양으로 바꿔줄 수 있죠. 얘는 뭐죠? 무효 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효 행위의 추인이에요. 이걸 말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의 추인. 이게 다 무효를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효의 재생. 자, 그러면 무효 행위의 추인.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139조인데요. 여러분 교재로 206페이지 206 찾았어요? 자, 위로 올라오시면 139조 조문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인 동그라미 하시고 추인.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 받았던 게 이거예요. 추인이 뭐예요? 추인이 뭐예요?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았는데 추인은 뭐죠?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추후 인정. 추후 인정. 그러니까 추후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걸 추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후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좀 써먹을 만한 표현입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하여튼 의사표시는 다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동그라미 하고 다음 추인 한때 몇 줄 하시고 그 추인 한때는 좀 그 주석을 좀 달아두세요. 그 추인 한때 그랬으니까 이건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입니다.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데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봅시다. 또 이제 얘 가지고 하나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와서 내용 정리하기는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인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둔 겁니다.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요 짜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 이게 108조 1항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거죠.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즉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을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걸 갑이 알고 다시 갑이 을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했다는 게 을과 체결한 계약을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을 너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다라는 걸 갑이 을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고 을 너와 체결한 계약은 이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갑이 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는 뜻이죠?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매매가 원래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소유권 네가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매매 계약을 갑이 뭐 했다? 추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갑의 추인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갑하고 을 사이에는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갑에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이제 갑하고 을은 새로운 무엇을 한 것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추인이 있으면 갑하고 을은 이제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을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에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을은 언제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까요? 갑이 추인 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갑이 추인한 때로부터 앞으로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얘는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걔는 뭐라 그러죠? 소급. 그다음 추인했어요.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건 얘는 장래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인한 때로부터 밑에다가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장래효라고 쓸까요? 추인한 때로부터에다가 장래효라고 쓰기 바라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다시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래 추인에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을 했어요. 즉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가 바로 뭐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 이거 나올 때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그 무건들의 추인도 배우고 무효행위 추인도 배우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개념을 하나씩 잘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밑에 무효행위 추인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줘서 무효인 놈을 다시 유효하게 살려주는 제도죠. 그럼 얘도 역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효의 재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무효의 재생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라고요? 세 개 말해보세요.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자, 말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일부분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거. 이건 무슨 법리죠? 일부 무효의 법리. 또박또박. 일부 무효의 법리. 그다음 타인의 자를 자기 자로 출생 신고했을 때 이방으로 바꿔주는 제도. 그게 무효행위의 전환. 그다음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을 때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제도.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이다, 가상적인 의사이다. 막 찍지 말고 다시.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이다, 가상적인 의사이다. 실제적인 의사이죠. 보면 이건 갑이라는 애가 을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했다는 게 뭘 했다는 거죠?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갑이 진짜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이다, 가상적인 의사이다. 실제적인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일부 무효 법리하고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의 의사가 무슨 의사? 가상적 의사. 그러니까 하였을, 의용하였으리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부 무효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의 의사가 무슨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가상적 의사.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라는 걸 알고 진짜로 유효로 하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의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 의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효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효 사유 뭐 있다고요? 해봐요. 무효 사유. 쉬는 시간에 쉬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암기사항 정리해서 외우는 거. 자, 무효 사유 뭐 있어요? 아니 내 말을 듣고 질문을 듣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어본 건 무효 사유 뭐 있냐고요. 무효 사유. 자, 했어요? 몇 개예요? 몇 개? 몇 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우고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 가짓수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다 외웠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무효 사유 몇 개예요? 9개죠. 9개. 자, 첫 번째 권리 능력 없을 때. 두 번째 의사 능력 없을 때. 또 확정할 수 없을 때.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또 원시적 불로. 그 다음 강행법규 중
효력 법규를 위반했을 때,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 BURR 무선이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비진의 표시, 그다음 끝에가 통정의 표시, 이렇게 9개 말하면 되죠. 그다음 취소 사유 3가지 뭐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강박. 자, 그다음에 또 칠판 다시 옵시다. 무효는 이제 기초과정 여기까지 하면 되고, 칠판을 보세요. 갑 여기가 이제 미성년자, 미성년자. 우리 그 클래스에 미성년자 있어요? 여기는 없죠. 저쪽 학원에 가니까 그 미성년자 있더라고요. 있는데 걔 깜짝 놀랐어요. 걔 미성년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걔는 외관상 봤을 때는, 얼굴로 봤을 때 그 미성년자를 도저히 믿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 그 부평학원 다닐 때 거기도 야간반에 그 미성년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짐 정리하고 이제 걔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서 있었고, 저도 이제 짐 정리하고 나가려고 서 있었는데 그 미성년 애들 보면 대부분 미성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애때 보이잖아요. 근데 걔는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튼 내가 봤을 때 걔는 30 초반으로 보였단 말이야. 30 초반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뭐 좀 아무런 말, 좀 침묵 상태가 좀 그 지속이 되는 거 좀 내가 좀 뭐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걔가 그 너무 미성년자처럼 보였더라면 쉽게 말을 놓고 이제 했을 텐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수업 뭐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이랬더니 걔가 한 얘기가 난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런 목소리로 얘기해. 난 말이에요. 그때 물어봤죠.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17살이라는 거예요. 17살. 그 학원에 어떻게 가서 그랬더니 엄마가 래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녀석 시험이 돼야 되는데 아직 됐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쌤이 너 시험 되게 바라고 있어. 이번 시험에 됐으면 쌤한테 그 연락 줘. 학원에 얘기하면 돼. 나는 걔가 되길 진짜 바라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합격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벌써 좀 몇 년째 학원에 있거든요. 내가 지난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 꼭 되면 쌤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그 이제 미성년자 이제 사례를 공부할 텐데,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멀쩡하게 죽이면 안 돼요? 살아 있으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얘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뭐 술이 떡이 된 상태가 아니면 의사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대방 간의 계약 같은 걸 체결할 능력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모자라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행위 능력이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행위 능력이 없다. 그 행위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말할 때 무능력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능력이 이제 없다고 말하는 건 좀 이제 그 사람을 좀 너무 무시하는 거니까 능력이 이제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말하자 이렇게 용어로 바꾸긴 했어요. 어쨌든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예요? 그 지금 고3짜리 애들 있죠? 고3짜리 애들. 걔 미성년자예요, 아니에요? 고3에. 미성년자인 애들도 있고 다 미성년자죠. 다 미성년자. 그러니까 고3짜리는 몇 세예요? 우리나라로 19살이잖아요. 근데 이게 미성년자 기준은 만 나이가 기준이에요. 그럼 얘는 만 나이로 하면 몇 살이에요? 18일 수도 있고 17일 수도 있죠. 생일 지났으면 18세. 생일 안 지났으면 17세잖아. 그럼 얘네들은 100% 다 뭐가 되는 거? 다 미성년자인 거야, 미성년자. 그러니까 민사 미성년자는 만 나이가 기준인 거예요. 만 몇 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만 19세 미만자. 다 만 나이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제 18세인 거예요. 18세가 만 18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이제 만 18세 민사 미성년자이고, 그다음 을은 이제 부모예요. 부모 같은 사람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대리인인데 이미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 그 갑이 건물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건물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요 갑으로부터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이제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럽니다. 임의 대리인. 그런데 부모와 같은 사람은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의 재산상의 행위에 관해서 대리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법정 대리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사람의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 중에 뭐 값 나가는 재산으로 뭐가 있다고 할까요? 갑이 이제 뭘 팔았다고 할까요? 노트북? 컴퓨터 할까요? 자,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한 대에 대해서 이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컴퓨터 뭐 한 대 값은 얼마라고 할까요? 그냥 100만 원 할까요? 100만 원.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병과 매매 계약, 법률행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능력이 모자라는 애죠? 행위 능력이 모자라는 애니까 단독으로 계약 같은 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의 무엇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두자. 동의. 승낙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동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배우면 다 지금은 뜻이 구별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조금 쓰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원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넘겨준 거죠.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갑은 병에게 컴퓨터를 뭐 했다? 두자.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다음 병은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물건은 인도하는 거고 돈은 지급하는 거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뭐 해줬고 인도를 해줬고 병은 100만 원의 매매 대금을 뭐 했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애들은 돈이 생기면 뭐 쓰는 게 보통이에요? 뭐 저축하는 게 보통이에요? 쓰는 게 보통이죠. 돈 얼마 생겼어요? 100만 원 생겼죠. 100만 원? 100만 원 생겼는데 100만 원을 이제 뭐 일단 어디다 썼다고 할까요? 100만 원 받아서 옷 사입는 데 썼어요? 누구 옷을 사입는 데 썼어요? 자기 옷? 일단 옷 사입는 데 썼어요. 옷 사입는데 옷 사입는 데 얼마 썼다고 할까요? 다 쓰면 안 돼. 좀씩 아껴서 써야지. 뭐 샀다고 할까요? 하나 뭐 20만 원 하나 썼다고 해요? 어떤 옷을 샀다고 할까요? 패딩 이런 거 샀다고 할까요? 패딩 사는데 패딩 사는데 이제 20만 원 돈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 또 뭐 했다고 할까요? 여자친구 선물 사줬다고 할까요? 여자친구 선물. 여자친구한테 뭐 어떤 선물 사줬다고 할까요? 향수? 좋아요. 향수. 어떤 향수 사줬다고 할까요? 여자친구한테. 샤넬 향수. 얼마짜리예요? 일단 20만 원짜리 하시. 20만 원. 자, 또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줬어요. 이 여자친구는 다른 여자친구예요. 이 여자친구한테 뭘 사줬다고 할까요? 네? 귀걸이? 얼마짜리 사줬다고 할까요? 이것도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흥비로 탕진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얘가 그 애들이 그 가장 유흥비에 탕진할 수 있는 게 PC방이죠. PC방 가서 얼마 썼다고 할까요? PC방 가서 20만 원 쓴 거예요. 20만 원 쓰는 건 뭐 우습죠. 가지고 7박 8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으면서. 요즘 애들이 무슨 게임을 제일 좋아하세요? 요즘 애들이 무슨 게임을 제일 좋아해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롤 좋아하죠. 롤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해요? 그거 좋아하죠. 저는 근데 애들이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 아세요? 애들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 볼륨을 끄면 돼요. 볼륨을 끄잖아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 볼륨 때문에 그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리듬이잖아요. 그 때문에 게임이 재밌는 거. 볼륨 끄잖아요. 진짜 재미없어요. 애들 뭐 이렇게 게임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끄면 돼요. 가서 PC방 가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갑 이제 지금 남은 돈 얼마예요? 얼마 남았어요? 20만 원 남았어요. 지갑에 20만 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쭉 나눠본 이유가 뭐죠? 이게 뭐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 현존이익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아보려고 이렇게 세분한 거예요? 현존이익.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요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부터.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왜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다시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누군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래서 맞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게 140조예요. 140조. 자, 오른쪽에 와볼까요? 207페이지. 207페이지에 오시면 맨 위에 상단에 140조 조문 있죠? 찾으셨어요? 자, 140조 조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한 번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140조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140조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뭐가 중요한 단어죠? 만이 제일 중요해요. 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 주장권자가 누군지 법조문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효 주장권자가 누군지 법조문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걔는 왜 그렇죠? 무효는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취소권자 누군지 법에서 반드시 규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소권자로 규정된 사람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총 몇 사람 나오죠? 6사람 나오죠. 6사람 외워볼까요? 제, 착, 사, 강, 대, 승에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제, 착, 사, 강, 대, 승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동그라미 하면 되죠. 제, 착, 사, 강, 대, 승. 쟤는 뭐예요? 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제, 착, 사, 강, 대, 승입니다. 쟤는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문자 외우거나 안 돼. 풀로 다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법정 주인 문제 났거든요. 법정 주인 문제.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법정 주인 사유가 6가지 있단 말이에요. 6가지. 그래서 전, 이, 경, 담, 양, 강. 전무나 일부의 이행,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이렇게 강제 집행 6개. 물어보는 문제 났어요. 엄청 쉬운 거. 근데 옆에 여백에다가 전, 이, 경, 담, 양, 강 이렇게 써놓고 물음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자 하고 난 다음에 두 문자 외우고 그걸 다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그다음 착오. 그러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사기, 강박이죠. 그러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다음 대리인, 그다음 승계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야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미성년자 사례의 경우에 갑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되죠? 갑은 어디에 해당돼요? 갑은 제한능력자에 해당되니까 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을 돼야 안 돼요. 을 되죠. 을 부모 되잖아요. 을은 어디에 해당돼요? 대리인 중에서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니까 부모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은 될까 안 될까요? 병에는 제한능력자 아니죠. 착오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사기 가망 당한 사람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갑 또는 을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갑 또는 을만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무효이었다면 갑, 을병 세 사람이 다 무효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 주장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취소권자 6사람 누구라고요? 재, 착, 사, 강, 대, 승. 여기에 비춰보니까 미성년자 사례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다? 갑하고 을이야. 갑하고 을. 누구하고? 제한경력자하고 법정 대리인.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죠?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누구에게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돼요. 병한테 취소하겠다면 전화하거나 말로 하면 되잖아요. 내용 좀 보내거나 그러면 되는데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가 이 컴퓨터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어요. 정이라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되팔고 정이라는 사람에게 컴퓨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죠?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은 병.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이잖아요. 그럼 취소를 병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정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둘 모두에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다, 정이다, 둘 다다. 이거 해결하려고 142조 만든 거예요. 바로 밑에. 자, 취소의 상대방 찾았어요?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찾았죠. 142조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항상 힌트를 주잖아요. 140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142조에서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골라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그에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그에 동그라미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앞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이 말은 뭐냐면 미성년자 사례 대입을 해보면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갑이 계약을 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딱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죠? 병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취소는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취소는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라는 게 이거 말하는 겁니다. 무슨 상대방을 말한다?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정이라는 사람에게 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에게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취소는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 직접 상대방이니까 누구에게 해줘야 돼요? 병에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 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취소는 이제 어떤 형태로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방식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취소권을 행사할 때 뭐 취소하겠다고 하면 전화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내용 증명 우편 보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야.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도 되고 구도로 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네 번째 취소 효과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 날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취소한 때 즉 3월 1일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죠.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취소하면 꼭 이렇게 잘 표현하시기 바라요.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이 계약은 1월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서로 이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계약만 체결하고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다면 그냥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서로 지금 이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계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서로서로 상대방한테 받은 거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되죠. 그 돌려주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 자, 여기 보시면
그럼 계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병은 갑으로부터 받은 컴퓨터 다시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이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뭐라 그래요? 반환 이름. 또박또박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의미라고 말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이 계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갑은 병한테 뭐 받았죠? 매매 대금 받았죠. 갑은 매매 대금 받았으니까 매매 대금 다시 병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 근데 각각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됐으니까 상대방한테 받은 건 이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한능력자에게만 적용되는 141조 단서 특칙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걸 밑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밑에 보시면 취소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그게 포인트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 밑줄. 다만, 찾았죠? 제한능력자는 부터 밑줄하고 따라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밑줄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누구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이렇게 줄여서 말해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누구는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쪽에 오실까요? 이쪽에 와서 지금 이 사람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그대로 갑에게 되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도 병한테 받은 매매대금 돌려줘야 되죠. 역시 무슨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런데 이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죠. 그 밑에 갑이 병한테 돌려줘야 될 돈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이게 결국 뭐냐면 결국 해보면 돈이에요. 돈. 결국 해보면 그래서 갑이 얼마 돌려줘야 되는데 결국 해보면 돈이에요. 돈. 결국 뭐 무효고 취소고 결국 돈 얼마 돌려줘야 되게 결국 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문제니까 얘를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랬죠. 그러니까 현존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례 적용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여기만 좋아해요. 현존이익과 관계된 것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백날 해봐야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존이익 이걸 잘해야 돼요. 현존이익. 자, 그럼 먼저 지갑에 20만 원 있어요. 얘는 뭐 현존이익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죠. 이거 있잖아요. 지갑에 20만 원 있으니까 현존이익 있다 없다 있죠. 그다음 PC방 가서 20만 원 써버렸죠. 그러니까 유흥비를 탕진했잖아요. 이건 현존이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자기 옷 사입은 거, 여자친구 향수 산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여자친구 귀걸이 사준 거. 이거 돈 다 하면 얼마예요? 60이잖아. 60.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서 받은 게 얼마죠?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서 60만 원을 빼서 결국 물건 구입한 데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 매매 대금 얼마에서 매매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서 60만 원을 빼서 물건 구입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현존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현존이익이 있는 거면 얼마 돌려주는 거죠? 80만 원. 현존이익이 없으면 2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존이익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럼 현존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왜 있을까요? 돈 쓰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빼가지고 물건 구입했는데 써버렸죠. 대신 이 돈은 없어졌잖아요. 돈은 없어졌는데 뭐로 남아있죠? 물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건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얘는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받아서 치료비에 썼다, 생활비에 썼다, 물건 구입하는 데 썼다. 이건 다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현존이익이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얼마만 반환하면 돼요?
8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유흥비로 탕진한 이 20만 원은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럼 만약에 얘가 그 뭐 지갑에 가지고 있고 물건 구입하지 않고 다 100만 원을 다 유흥비에 다 탕진해 써버려 없는 거예요. 그럼 값은 돌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각각 반환을 시켜보면 누가 손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손해보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능력이 모자라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만약에 그 써버린 돈에까지 돌려주라고 하면 얘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써버리 없는 돈까지 반환하도록 하면 이제 가서 노가다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성년자를 보호해주는 정신에 위배되니까 그냥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만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해주고 있는 그 예외를 만들어 준 거예요. 대신 그 누구만 현존이익 한도인 거예요. 제한능력자만 현존이익 한도고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냥 원물 있는 그대로 다 되돌려줘야 되고 가액도 현존이익 한도가 아닌 거예요. 받은 거 그대로 다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만 현존이익 한도다? 제한능력자. 근데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아까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랬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 PC방 가서 20만 원 유흥비에 탕진해버려 없는 건 현존이익이 없잖아요. 결국 생기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입증. 그러면 이때 제한능력자 쪽에서 현존이익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현존이익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80만 원밖에 안 돌려주려면 20만 원을 유흥비에 탕진해 써버려 없다는 걸 제한능력자가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 100만 원을 다 되돌려 받으려면 병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이 다 남아있는 걸 입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제한능력자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힌트가 있어요. 이 힌트도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이게 힌트예요. 아 머리야.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제한능력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병이 갑에게 주면 그 100만 원 다 갑에게 일단 남아있는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유흥비에 탕진해 써버려 없다는 건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제한능력자가 입증해 줘야 되죠. 그럼 그 PC방 가서 20만 원 유흥비에 탕진해 써버려 없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자, 그럼 누가 뭘 입증해야 된다? 제한능력자가 현존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꼭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애들한테 일단 애들한테 뭘 사줘야 되죠. 뭘 사줘야 되는데 뭘 사줘야 될까요? 오늘 데리고 가서 이제 하이마트인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사주는 거예요. 이게 너의 3년치 이제 용돈이다. 이러면서 너는 이제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 때 엄마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돈을 받으면 어디에다 쓰라는 거예요? 유흥비에다 탕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뭘 꼭 남겨놔야 된다. 영수증을 꼭 남겨놔야 된다. 세 가지를 꼭 가르쳐주고 자녀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